마카오, 한스 마카오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희귀해서 가장 가격이 비싼 앵무새 히아신스 마카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히아신스 마카오는 사이테스 1급에 놓여 있으며 브라질 자연 상태에서는 멸종이라고 벌써 판단하고 있으나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일부 동물원이나 개인에 의해서 돌봐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자연 상태와 포획 상태의 앵무새를 비교할 때 자연 상태의 앵무새가 더 오래 살 거라 예상하시지만 이번 호주의 자연재해나 브라질의 도시화로 인해 사람에 의해 돌봐지는 개체가 잘 돌봐진다면 훨씬 더 오래 사는 것이 또 다른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앵무새는 야생동물 중에 가장 약한 피식자로 먹이사슬 가장 아래에 위치하여 포식자의 먹이 타겟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책에서 알려진 수명은 앵무새의 최소한의 수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많은 동물 보호가들이 포획된 상태로서 개인이 길러지면 동물학대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인간이 자연을 마구 이용하여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히 줄어드는 개체와 또 멸종하는 개체를 저희 앵무새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보존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앵무새가 히아신스 마카오인데 놀라운 암청색과 거대한 크기의 멋진 히아신스 마카오 때문에 사람들은 잠시 하던 일도 멈추고 시선을 두게 됩니다. 눈 주변과 아래 부리의 모서리에 있는 밝은 노란색은 마카오 중에서 가장 큰 앵무새로서 눈을 정말 황홀하게 만듭니다. 이 앵무새는 엄청난 가격과 여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앵무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색상은 보시다시피 파란색과 노란색을 이루고 크기는 대형 앵무새에 속하며 수명은 최소 30년, 최대 80년 이상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마카오들은 일반적인 마카오,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청금강, 홍금강, 그리고 가장 작은 미니 마카오인 한스 마카오, 그 외에 금강, 앵무, 그 외에 또 많은 아종들이 지구상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히아신스 마카오는 가장 큰 앵무새로 길이가 1m도 넘고 그리고 히아신스 마카오의 부리에는 다른 마카오 종에 있는 콧등이 없어서 콧등이 없는 부리를 의미하는 과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아신스 마카오의 혀는 검정색이며 노란색 줄무늬가 옆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아신스의 식단은 앵무새 음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히아신스 마카오는 아마도 마카오 가족 중에서 가장 멋지고 그리고 확실히 가장 큰 앵무새입니다. 원래 브라질, 파라과이, 볼리비아 출신인 히아신스는 반려조의 그레이트 데인, 아주 큰 개죠. 그리고 성조 수컷은 길이가 1m 이상에 이르고 실제로 히아신스 마카오를 반려조로 키우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동물원이나 큰 조리 상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크기와 파괴 선호도, 소음과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 푸른 마카오는 이 아름다운 짐승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시간, 인내 및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뒤에서 두 번째 반려자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히아신스 마카오는 몸 전체에 멋진 코발트색으로 눈 주위에 밝은 노란색 부리가 있고 그 부리의 맨 아래 부분과 모서리에 같은 색의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단순하게 푸른 마카오라고 언급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대형 마카오의 2배 크기는 아니지만 존재만으로도 큰 개성으로 인해 다른 마카오가 난장이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히아신스 마카오는 주로 열대우림 외곽의 관목지에 서식하지만 넓은 범위에는 초원과 숲이 약간 우거진 지역들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멸종위기종이며 오늘날 야생에서는 한 2,000마리 정도 남아있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들의 환경 파괴, 깃털과 음식용 사냥용, 그리고 애완동물 거래를 위한 불법 밀렵은 히아신스의 감소하는 숫자에 많은 영향을 끼쳐 오고 있습니다. 알과 유조를 노리는 몇몇 자연 포식자들도 많습니다. 히아신스 마카오는 많은 보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이는 선택종의 생존을 돕는 종의 생존 계획이고, 그리고 10년 동안 히아신스 마카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세계 야생동물기금, 특히 브라질은 히아신스 마카오를 관찰하고 인위적인 둥지를 만들어주고 종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 땅 주인들과 협력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그리고 애완동물 거래에서 이 새들은 매우 희귀하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반려조들보다 훨씬 느리게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유조는 약 13주 만에 둥지를 떠나지만 6개월 동안 완전한 성조가 되지를 않습니다. 번식 나이는 약 7살에서 시작하고, 이 새들은 적절하게 돌봐지면 80년까지 충분히 살 수 있는 앵무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아신스 마카오의 올바른 주인은 이전에 많은 새들을 성공적으로 키우거나 많은 연구를 해본 사람이며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전히 히아신스는 손이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단한 큰 최고의 새가 아닙니다. 히아신스의 마카오는 매우 구체적인 식단을 필요로 합니다. 야생에서 이 새의 식단은 두 가지 특정 유형의 종려 나무로부터의 야자 열매 전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히아신스는 야생에서 나무로부터 견과류를 수확하지만 그 새는 이미 견과류에 거친 섬유질, 외부 껍질을 벗겨내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서 히아신스는 목초지에서 견과류를 포함한 배설물에서 먹이 채집을 또 하는데, 이는 소에게서는 소화가 안 되지만 히아신스는 쉽게 오픈할 수 있고 소가 대부분 다 작업은 수행하지만 소화가 되지 않은 견과류를 따로 먹습니다. 히아신스 마카오의 식단은 지방이 매우 높고 견과류를 구할 수는 없지만, 특히 그 소에서 채취한 견과류는 구할 수가 없지만 브라질 넛이라든지 호두, 아몬드, 마카데미아, 코코넛, 피스타치오, 캐슈 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살찐 히아신스 마카오를 결코 보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방을 아주 쉽게 신진대사하고 실제로 매일 먹어야 하는 과일과 채소 같은 다른 것을 먹기 권장해야 합니다. 물론 좋은 씨앗과 펠렛을 기본으로 한 식사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큰 새는 상당히 큰 주거 구역이 필요한데 이 새에게 집의 대부분을 기꺼이 바쳐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새장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새장은 너무 작을 뿐만 아니라 히아신스의 마카오는 쉽게 탈출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주문 제작하거나 가장 큰 상업용 새장 중 하나는 전체 방이나 안뜰 또는 다른 안전하게 에워싸여 있고 이 새를 위한 공간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새들이 그렇듯이 비행에서 좋은 장점을 많이 얻고 이 새는 이 중요한 운동을 즐기려면 많은 공간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윙 끝엔
윙컷이 된 히아신스 마카오조차도 파닥거리고 주위를 기어오르기에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겠습니다. 히아신스는 매우 파괴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무 장난감과 씹는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단단한 놀이, 체육관도 필수품이지만 상업용으로 가장 견고한 운동, 체육관 시설조차도 히아신스의 강한 불이에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크고 안전하며 교체 가능한 놀이, 나무도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모든 앵무새와 마찬가지로 이 새는 매일 사람과 놀거나 그냥 놀기 위해 많은 자유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쌍으로 또는 야생에서 작은 그룹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조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톨이가 아니며 동료 없이는 약해집니다. 또한 이렇게 잡혀있는 감금된 히아신스는 괴팍스럽고 신경질적이 되어 과도하게 자해를 하거나 비명을 지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새, 특히 신세계 앵무새와 잘 지내겠지만 이 각각은 어릴 때부터 서로 소개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종종 부드러운 거인이라고 불리는 히아신스 마카오는 실제로 애정이 있지만 그렇게 온화하지는 않습니다. 히아신스는 매우 쉽게 억제하지만 다른 히아신스 마카오와 그리고 그들의 사람과 그칠기엔 놀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리의 힘은 평방인치당 200파운드의 압력을 갖는데 그것은 빗자루 자루를 한 번에 입질로 반으로 쫙 부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아주 잘 길들여진 히아신스 마카오도 여전히 잘 무일 수 있지만 그것을 큰 부리 입질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렇죠. 그것은 보통은 장난스러운 행동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리가 너무 협박스럽기 때문에 이 새는 물린다는 생각에 겁먹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잘 길러지는데 아주 잘 길들여진 앵무새와도 때때로 가벼운 무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접근을 하는 그런 조련사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있다면 히아신스 마카오를 키우는 것을 제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새는 매우 시끄럽고 비명을 지르는 경향이 있고 또 한 마리의 히아신스는 이웃에게 별로 짜증을 내지 않을지라도 한 쌍은 소음이 아주 높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끄러운 히아신스 마카오는 그렇게 비싼 재를 파는 것을 지켜보는 조류, 유괴범의 주의를 끌 수 있기 때문에 새가 가능성이 있는 한 도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도록 이렇게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히아신스 마카오는 마카오 중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그런 앵무새는 아니지만 몇 가지 좋아하는 단어와 구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할 수도 있고 이 새들은 매우 지능적이며 특정 단어를 맥락화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히아신스의 마카오는 특히 과하게 자라는 부리를 가지는 경향이 있고 씹을 수 있는 안전한 물건을 꾸준히 공급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마카오 종과 마찬가지로 소낭 팽창증, 앵무병, 그리고 유두종에 감염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뿐 아니라 히아신스 마카오의 특별 요구를 충족시키는 식단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히아신스 마카오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풀서비스 애완동물 가게에서는 좀 종종 발견되지 않는데 소매 구매자가 유조 히아신스에 대해 대략 지금은 많게는 거의 2천,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이상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식할 준비가 된 성조는 또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하고 특히 성공적으로 번식한
입증된 경우 한 쌍은 최고 가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새들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많은 새들이 초보자에 의해 자란 것이 아니라 번식 프로그램에 의한 것입니다. 많은 사육사들은 결국 이 종을 야생으로 재도입하기를 희망하며 야생에서 그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을 애완동물 전용 그런 곳에서 보는 것은 거의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거인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진짜 위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위험성을 항상 최소화하여 번식 프로그램이 성공하여 자연 상태에서 이 아름다운 새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쌤이었습니다.